당장 김대남 의혹으로 불거진 당정 갈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실이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서 어제 처음으로 공식 반박을 내놨습니다. 무리한 의혹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구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각자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검찰은 법대로 법리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치는 또 정치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건은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에서 보기에 너무나 납득이 가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분이 좌파 유튜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엉뚱한 말들을 막 하셨고, 그런데 또 낙하산으로 이제 아주 좋은 자리에 가서 또 거기에 이제 재직하고 있고,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그 원칙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사퇴 요구한 것도 저는 그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정 갈등 이런 그 프레임을 넘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하게 해소할 건 해소하고, 그렇게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의원입니다. 친한계 쪽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이 김대남 전 행정관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계속 갈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제 본질은 본질대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자리로 가게 됐는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까지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안만큼은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한 사람의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 부부랑은 전혀 일면식도 친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상 공격을 사주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좀 냈는데 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좌파 유튜버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죠. 그 녹음을 보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구 변호사님, 이제 이런 사람이, 공적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대통령실을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에서 이런 전문성 없는 사람이 왜 대통령실에 있는지를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총선에도 나왔었고 자기가 허풍을 떨었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상임감사로 연봉 3억짜리 기사 딸린 차도 제공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간다 그랬는데 진짜 갔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욱더 경로하고 진상을 밝히자고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좋은 자리는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물을 왜 추천했냐,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라는 정도는 나와야죠. 그 사람 위에 3급으로 들어갔을 때 그 위에 그 사람을 들인 사람,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공개 채용돼가지고 자기가 경쟁해서 들어간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녔는지, 그리고 뒤로는 또 이런 거 폭로해가지고 나중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돼, 이렇게 정말 공직자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인드까지 갖고 있는 게 드러난 마당이라면 이런 문제적 인물이 대통령실에 들어온 것부터 그 경위는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라도 같이 나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 상임감사위원으로 있는 SGI 서울 보증, 이곳은요, 정부의 출연이 93몇 %, 이렇게, 그러니까 94% 가까이 정부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가 그 고위직들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와 김대남 전 행정관이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이
2년 반 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뭐 그런 사실도 새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에 2시간 독대를 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SNS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최고위원께요. 자, 이 문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면식도 없다라고 했던 게 처음 대통령실의 해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그 뒤에 갑자기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고요. 네. 그 뒤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본인이 총선을 출마하면서 예비후보로서 했던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저를 많이 신뢰하셨고 네. 당선인과 2시간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 당시 이제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시절에 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본인도 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허풍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권 일각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친 대가, 소위 말해 공격한 대가로 일종의 보은성 인사, 맞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분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행정관 윗직급이 이제 뭐 비서관, 그다음에 수석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비서관도 아니었고 수석도 아니었고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도 낙천받은 인물이 네. 이렇게까지 좋은 자리에 가서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를 받으면서 임기 3년을 꼬박 채울 수 있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임명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연결고리가 이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무언가 대통령 부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측근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충성심을 인증을 받고 사실상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실 말대로 과시욕이 있는 인물의 그런 문제성 있는 발언, 허언 뭐 그런 거였다면 도대체 3억 연봉을 받는 감사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서울 보증 이 감사에 임명되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 2명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중진 의원 2명의 추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진 의원 그 이상 어디에서 연락이 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자리면 네. 추천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받아가지고 임명하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임명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는 이렇게 허언이 있고 자기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후적 평가를 하는데 실제 지난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어떤 녹취록의 내용 그리고 그걸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천을 받으려다가 그게 불가능하거나 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공천에서 빠지고 그렇게 내려온 이원무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공기업 가겠다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당연히 갈 자리를 갔다고 누가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어떤 배경이 있었고 누군가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인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지시를 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몸통,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떤 일탈 내지는 이상한 인사 그냥 납득할 수 없고 이런 과정을 김대남 개인의 책임으로 끝낼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지시 또 국민의힘 내부의 조사가 이제 이런 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본인이 얘기한 부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사실은 그 지금 말씀 주신 실력자의 약점을 지금도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 뒤에 이제 얘기될 명태균 씨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선 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주변에 외곽 시민단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접촉을 해왔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꽤 깊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2년 6개월간 국정비서관 행정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이 사람은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나경원 당대표 후보 측에 같이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오늘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김대남 씨가 나 후보님 캠프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했던 건가요? 현장에서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예. 분들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런 역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저하고 논의를 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아실 거고. 같고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저하고 논의할 또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 결국 이거는 뒤에 배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대통령실이 배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리 봐도 굉장히 얕은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의 그런 꾀임에 넘어간 수다. 이렇게. 네, 이른바 김대남 파장. 당정 파워게임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한동훈 대표와 측근들의 이런 표현을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 신도롱 같다. 탄압받는 느낌을 내리고 급발진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박성민 최고께요. 자, 김민전 의원의 저런 이제 분석 또는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분이 지금 현직 지도부 아니신가요? 네. 저는 최고위원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시면 그것도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신다면 본인이야말로 이런 갈등 국면을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렇게 이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재해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거는 여당 최고위원이시면 비공개 최고위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한동훈 대표께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제 친한계를 사실상 싸잡아서 공격하는 행태는 오히려 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고 이런 걸 봤을 때 친한계에서 박해받는 컴플렉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한동훈 대표를 계속 고립시키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국회 주요 인사들이 가서 같이 만찬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보면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이제 같이 밥을 먹을 때 어떤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줬다라는 게 보도가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하고 그 외에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유난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는 일종의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녹취록이 터졌고 그 배후에 용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됐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떳떳하면 오히려 같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화를 내주는 게 맞지 한동훈 대표의 행태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말로 오히려 뭔가 뒤에서 어떤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실력자와 무슨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고 약점을 쥐고 있다 그렇다면 네. 총선에서 공천 받았어야죠. 공천 못 그러네요.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의 이제 그 경쟁자였던 이원모 전 비서관 겨냥해서 네. 김 여사가 그 사람을 꼭 배지 달아주려고 그렇게 애쓴다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느니. 사실은 이원모 전 비서관도 원했던 강남에서 공천 못 받았어요. 네. 용인 이제 험지 갔다 이제 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허풍을 많이 하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네. 그 대가를 어떻게 자리 하나 챙기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 보증에 보내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이제 납득이 좀 되다가도 어떤 부분은 아직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